안녕하세요. 오늘은 지키기만 하면 무조건 상위 1% 안에 드는 최고의 습관 3가지를 소개하려 합니다. 스탠포드 뇌과학자 앤드류 후버만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습관 5가지를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잠, 운동, 햇빛 쬐기, 건강한 식습관, 인간관계. 아마 햇빛 쬐기를 제외하면 모두 뻔한 항목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를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분은 뻔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어디에나 존재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공기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것도 위와 같습니다. 모두가 안다고 해서 당연한 것으로 치부해버리면 막상 이를 지키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오늘은 잠, 운동, 햇빛 쬐기 총 3가지에 대해 말해볼 건데요. 보다 쉽게 제작하기 위해 과학적 내용들은 최대한 빼고 구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영상의 모든 내용은 단지 추측이나 단편적인 연구 결과가 아닌 신뢰할 만한 내용들만 취합하여 제작한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이 3가지 항목은 실천하지 않으면 효과를 모릅니다. 그냥 좋겠지라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행한 후 이를 체감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도 이 3가지 항목을 이미 알지만 제대로 실천하지 않은 30명 이상을 교육한 적이 있는데요. 그분들도 임무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해봐야 아는구나.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들을 뻔하다 넘기지 마시고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잠은 옛날부터 너무나도 많은 논란이 있었던 항목입니다. 과거에는 사당오락이라는 말이 존재했습니다. 5시간 자고 공부하면 떨어지고 4시간 자고 공부하면 붙는다는 말인데요. 완벽한 개소리입니다. 문제는 아직까지도 이러한 인식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6시간 이하로 자더라도 괜찮은 사람의 비율을 반올림하면 0입니다. 쇼트 슬리퍼는 0.5%도 채 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잠을 적게 자도 괜찮으려면 이런 돌연변이 유전자가 몸에 있어야 되는데요. 수면 시간을 의지력으로 컨트롤하는 것은 완벽히 잘못된 사상입니다. 지금부터는 올바른 수면 습관을 위한 3가지 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적으로 가장 적절한 수면 시간은 7시간에서 8시간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수면 주기를 5번 반복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요. 이 주기의 평균값이 90분이기에 평균이 7시간 30분으로 책정되는데요. 사람마다 편차가 있습니다. 요즘은 애플워치와 같이 이를 측정해주는 기계도 있지만 보다 정확한 수면 시간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2주 이상 동일한 조건에서 숙면을 취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의 질은 수면 시간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몇 가지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밝은 빛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8에서 10럭스에 해당하는 아주 자그마한 빛 또한 수면의 질을 낮춘답니다. 대충 스마트폰보다 자면 수면의 질이 매우 감소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커피입니다. 나는 커피 마셔도 잠 잘 오던데 라 하시는 분들은 전부 합리화고요. 커피 냅이라 해서 낮에 커피를 마시고 잠깐 잠을 자는 것은 실제로 좋은 효과가 있으나 밤에 자기 전 마시는 커피는 수면의 질을 최대 30%까지도 떨어뜨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밤 12시에 잠든다면 적어도 오후 4시 이전에 커피를 마시는 것이 최소한의 규칙입니다. 카페인이 반감기에는 6시간이며 체내에서 완전히 없어지기까지는 12시간이 걸립니다. 또한 일부에 한해 며칠까지도 카페인이 잔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카페인이 더 이상 잠을 깨워주지 않는다면 체내의 수용 시스템이 망가져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럴 때는 커피를 끊고 최소 1주간은 몸의 균형 시스템을 되돌리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를 끊으면 며칠간 뇌압이 상승하여 극심한 두통이 발현될 수 있으나 이 순간을 참으면 추후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막대합니다. 감안하셔서 본인에게 알맞는 방법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술입니다. 술에 대해서는 위 카드 영상에 자세히 설명하였는데요. 오늘은 간단히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술을 마시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잠이 잘 오지만 수면의 질이 상당히 감소합니다. 수면은 몸을 회복하는 과정인데 술을 마시면 독소를 분해하는데 지나친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죠. 또 감정 처리와 기억 정리를 담당하는 렘 수면의 질을 저하시키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8시간 동안 잠을 충분히 자더라도 6시간도 채 자지 않은 것과 같은 상태로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드린 3가지를 바탕으로 높은 수면의 질을 획득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잠에 드는 시간입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8시간을 자는 것보다도 일정한 시간에 잠에 드는 것이 더 중요하답니다. 잠을 충분히 자더라도
잠에 드는 시간이 뒤죽박죽이라면 별 소용없다는 뜻이죠. 대부분은 다음날의 일정에 따라 잠드는 시간을 바꿉니다. 대표적으로는 불금을 즐기는 사람들이 새벽까지 놀다 토요일 낮이 되어서 일어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겠네요. 최상의 수면을 위해서는 잠에 드는 시간을 최대한 맞추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잠이 보약이라면 운동은 만병통치약입니다. 우울증 개선, 면역력 증가, 심혈관계 개선 등 이점만으로도 A4 용지 한 장을 가득 채울 수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운동이 좋은 것을 알고 있음에도 모두가 이를 하진 않습니다. 귀찮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뻔히 아는 것들 말고 운동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가져다 주는 이점을 말해보겠습니다. 일어난 지 1시간 이후 점심을 먹은 운동을 하면 50분 일찍 잠자리에 들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체 시계는 24시간 12분으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5일마다 잠에 드는 시간이 1시간 늦춰지죠. 하지만 운동을 하게 되면 이러한 주기를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수면의 질이 높아지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운동은 절제력을 높입니다. 불안과 우울을 비롯한 금단 증상 또한 완화시키고요. 운동을 꾸준히 한 사람들의 도파민 수용체는 일반 사람들보다 14% 정도 많았습니다. 또한 도파민이 기본 수치를 30%나 높여주죠. 합산하면 대략 45% 정도의 추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도파민 수치가 증가하면 집중력이 증가합니다. 주의가 산만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전전도엽에 도파민이 충분히 작용해야 하는데 운동은 이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평소 잡생각이 많거나 집중력이 떨어진다면 운동을 통해 이를 극복해 보세요. 10 곱하기 10 루틴의 웨이트 운동을 하게 되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상당히 증가합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노력을 의미 있고 재밌게 만들어줍니다. 남들이 고통이라 여기는 것들에 의미를 부여하고 흥미를 불어넣어 주는 것이죠. 보다 나은 발전적인 삶을 사시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분들이라면 10 곱하기 10 루틴을 활용해 보세요. 운동을 하면 순간적으로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하면 아드레날린이 나오는데 왜 스트레스가 감소한다 하지? 와 같이 생각하시는데요. 순간적으로 스트레스 수치를 높이면 우리 몸은 균형 시스템에 의해 나머지 기간 동안 스트레스 수치를 대폭 낮춥니다. 운동은 스트레스 수치를 장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스트레스 수치의 감소는 체중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보다 스트레스 수치가 높은 사람의 경우 같은 킬로칼로리를 섭취하더라도 1년당 5kg의 살이 더 찌게 되는데요. 운동으로 칼로리를 소모해 살을 빼기 위해서는 일주간 300분 이상의 운동이 필요하지만 스트레스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운동이 다이어트를 위해 왜 필요한지 이해하기 쉬울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것은 햇빛 쬐기입니다. 저도 이를 알기 전까지는 사람이 무슨 광합성이냐 와 같은 생각을 하였으나 햇빛 쬐기만한 사기 스킬이 없으니 꼭 실천해 보시기 바라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햇빛 쬐기는 올바른 수면 습관이나 운동과 달리 곧바로 실천할 수 있으며 비용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잠만 하더라도 수면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금주에 금카페인을 해야 하지만 햇빛은 그저 쬐기만 하면 됩니다. 첫 번째, 햇빛 쬐기의 원리. 햇빛은 눈에 쬐어줘야 합니다. 우리 뇌에는 솔개액이라는 부위가 있는데요. 이 부위는 세로토닌을 생성합니다. 세로토닌은 우울감 감소, 식욕 조절, 숙면 유도와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의욕과 동기부여를 담당하기에 햇빛을 쬐어주는 것만으로도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죠. 하나 더, 우리 뇌에는 식요차 상액이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이 부위는 생체 시계를 담당하는데요. 아침에 충분히 햇빛을 쬐어주면 일주기 리듬이 조절되어 불면증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 햇빛 쬐는 방법. 해를 그대로 오랫동안 쳐다보면 실명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서 굳이 올려다보지 마시고 햇빛이 비추는 곳 아래에 서서 정면을 응시하시면 됩니다. 맑은 날에는 5분, 흐린 날에는 15분, 비가 오는 날에는 20분 이상 충분히 빛을 쬐어주세요. 추가로 도파민을 제공받고 싶다면 유리창을 통해서가 아닌 밖에 나가서 직접 햇빛을 쬐어주세요. 비타민 D, 세로토닌, 도파민 등 햇빛은 여러 이점을 제공해줍니다. 오늘은 이렇게 간단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 습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뻔한 내용이라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분들은 이미 나가셨겠네요. 그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는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3가지는 해보지 않으면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보고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귀한 시간 내신 보람이 없을 테니 적어도
난이도가 가장 쉬운 햇빛 쬐기라도 실천하면서 조금씩 늘려 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내용은 3가지 습관이 극히 일부만 간단히 소개한 영상이지만 카더라 통신을 일절 제외하고 팩트로만 구성한 영상이니 의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